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등가 속도 운동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등가 속도 운동 하기 전에 속도와 가속도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속도는 벡터죠. 자,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네,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속도도 역시 이 속도의 변화량이 벡터니까 가속도도 역시 벡터가 됩니다. 자,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볼 건데요. 먼저 하기 전에 우리 물리 1에서 등가속도 운동에 관련된 식을 공부를 했었죠. 그 식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두 개만 한번 봅시다. V는 V0 플러스 AT 이 식 하나와 S는 2분의 1 AT 제곱 더하기 V0T. 자, 요 두 식이 있는데 요 두 식만 알면은 등속도 운동에도 쓸 수가 있고 등가속도 운동에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A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이 식 자체가 등가속도 운동에 관련된 식이라면 등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0인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자, 등속도 운동에서는 처음 속도가 그냥 시간이 몇 초가 흐르든 상관없이 그때의 속도가 바로 처음 속도 그대로가 될 겁니다. 그쵸? 자, 또 변이는 가속도가 0이라면 변이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점점 변이가 증가하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요걸 잘 기억을 하면서 등가속도 운동 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볼 거는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어떤 걸 볼 거냐면, 자, 기준점에서 높이가 h만큼 떨어진 곳에서 자유낙하를 시킬 거예요. 일단 축을 잡아 볼까요? 자, 오른쪽을 x, 아래를 y로 잡겠습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에서 이 물체의 질량이 m이라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mg죠. 자, 그럼 이 물체의 여기 부호는 뭐가 될까요? 지금은 축을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그대로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힘을 질량으로 나눈 g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속도 구해볼까요? 속도. 자, 요 식에서 가속도에다 g를 넣게 되면 v0 더하기 gt인데 v0가 뭐가 되죠? 그렇죠. 0이 되죠. 자, 그래서 v는 gt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y 얼만큼 내려간다. 변이를 볼까요? 자, 변이는 2분의 1 gt제곱 더하기 v0t인데 처음 속도는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0이었죠. 그래서 2분의 1 gt제곱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바닥에 도착할 때 시간 봅시다. 자, 이 시간을 t1으로 잡는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닥에 도착할 때 변이가 h가 되죠. 변이를 나타내는 식이 이 식이었으니까 h는 2분의 1 gt1의 제곱. 자, 그럼 t1은 루트 2gh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자유낙하 운동과 굉장히 비슷한 운동을 한번 봅시다. 뭘 볼 거냐면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볼 겁니다. 자, 높이가 h인 절벽에서 물체를 던졌다고 해봅시다. 처음 속도는 v0로. 이 물체 어떻게 운동하게 되죠? 맞아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x방향, y방향으로 나눠서 한번 물체의 운동을 분석을 해봅시다.
이번에도 역시 오른쪽을 X축, 아래를 Y축 방향으로 두겠습니다. 자, X방향으로의 힘 얼마입니까? 그쵸? X방향으로는 0. 힘이 0이니까 가속도는 X방향으로 없죠.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X방향으로의 속도는 처음 속도 그대로 V0가 될 거고, 자, 시간이 지났을 때 X방향의 변이는 V0 T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엔 Y방향 볼까요? Y방향으로 R자임의 크기는 중력이 작용하니까 mg가 될 거고요. 역시 아래 방향이 플러스였으니까 구호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Y방향으로의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으로 나누면 g가 될 거고, Y방향으로의 속도는 넣어볼까요? 자, 처음 속도 몇이었죠? 0이죠? 네, 그러면 가속도 곱하기 시간. 자, 이번엔 Y방향으로의 변이를 얘기해 봅시다. 변이는 2분의 1 GT 제곱이 되겠네요. 자, X방향으로 Y방향으로 다 구했습니다. 물체를, 운동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잠깐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의 Y방향하고 자유낙하 운동하고 어때요? 같죠? 자, 지금 이 물체는 Y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수직 방향으로는, 지면의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닥 도착 시간 한번 볼까요? 얼마가 될까요? 자, 그때 시간을 t1이라고 한다면 역시 t1은 루트 2gh가 될 겁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자유낙하 운동과 똑같이 구하면 되겠죠. Y방향으로 h만큼 갔을 때 그때 시간이 t1만큼 걸렸으니까 t1은 루트 2gh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수평 도달거리 r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수평 도달거리. 자, 수평 도달거리 r 언제일 때 도달하게 되죠? 요 시간일 때 도달하게 되죠? 자, 요 시간일 때 X방향으로의 변이. 이게 R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럼 V0 곱하기 T1이 될 거고, 얘를 정리를 하면 V0 곱하기 루트 2GH가 될 겁니다. 자, 요번엔 연직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볼까요? 자, 지표면에서 공을 위로 V0의 속도로 던졌다고 해봅시다. 자, 이 공은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지금은 옆으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 직선 위에서만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을 할 겁니다. 자, 이때 가장 높게 올라간 높이를 h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서도 역시 x, y를 정할 건데 이번에 y를 위의 방향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 물체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힘 먼저 구해볼까요? 자, 힘.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어느 방향? 아래 방향이죠. 마이너스 mg. 가속도는 힘을 질량으로 나눈 값이니까 마이너스 g가 될 겁니다. 자, 가속도를 구했으니 등가속도 운동을 식을 구할 수 있겠죠. 속도는 처음 속도가 얼마였죠? v0. 가속도 마이너스 g 시간. 자, 그럼 변이 한번 볼까요? 변이. 자, 변이는 2분의 1 마이너스 GT제곱 더하기 V0 T가 되겠네요. 그쵸? 요 식에 넣으면. 자, 다 했습니다, 벌써. 우리 힘 구했고, 가속도 곱했고, 속도 구했고, 변이를 구했습니다. 이 물체가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 변이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요걸 바탕으로 가장 높게 올라갔을 때 최고점의 시간을 구해봅시다. 내 시간을 t1이라고 해봅시다. 자, 최고점까지의 시간. 최고점에 올라갔을 땐 어떻게 구해요? 그쵸? 속도가 0일 때를 구하면 돼요. 자, 최고점에 올라갔을 땐 속도가 0이니까 그때 시간은 g분의 v0가 되겠네요. 자, 이 g분의 v0를 y
변위에 넣게 되면은 높이 h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h 한번 구해 볼까요? 자, h는 마이너스 2분의 1 g t1의 제곱 더하기 v0 t1. 자, 그대로 넣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g g분의 v0의 제곱 더하기 v0 g분의 v0가 되겠죠. 자, 두 개를 계산해 주면 2g분의 v0의 제곱이 됩니다. 높이는 2g분의 v0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도대체 인물체는 언제 바닥에 도착할까요? 바닥 도착 시간. 자, 그때의 시간은 최고점까지 올라갈 때의 시간하고 최고점에서부터 내려올 때의 시간은 어때요? 같죠? 자, 그때의 시간을 t2라고 한다면 얘는 최고점까지 올라갈 때의 시간의 2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 도착 시간은 최고점까지 올라갈 때의 2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바닥에 도착할 때 변위가 0이 될 테니까 0을 넣게 되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닥 도착 시간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g분의 2v0가 될 겁니다. 자, 요번에는 우리 아마 이걸 제일 어려워할 것 같아요. 포물선 운동 봅시다. 비스듬하게 던진 운동. 바닥과 v0의 속도와 각도로 이 물체를 던졌을 때 이 물체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한번 예상해 볼까요? X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게 될까요? 맞아요. X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Y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게 될까요? 맞아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X방향으로 힘은 얼마가 작용하죠? 맞아요. 힘은 0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X방향으로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X방향으로 가속도는 0이 되겠죠. 자, X방향으로 처음 속도는 얼마인가요? 처음 속도는 자, 여기 아래 부분의 길이가 되겠죠. X, Y 축을 설정했을 때 이 부분의 길이 V0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X방향으로 변이는 얼마가 될까요? 등속도 운동이죠. 등속도 운동 V0 코사인 세타 T가 될 겁니다. 벌써 X방향으로 우리가 분석을 다 했어요. 이제 Y방향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Y방향으로 힘은 얼마일까요? 자, 아래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mg. Y방향으로 가속도는 얼마죠? 그쵸? 마이너스 g. 자, Y방향으로 처음 속도를 구해볼까요? 자, 지금 옆에 다시 그려볼게요. V0의 크기를 갖는 속도가 있는데 X, Y 성분으로 나누었을 때 X 성분은 V0 코사인 세타였습니다. Y 성분의 크기는 요 크기가 될 테니까 요 길이랑 똑같죠. 자, 요 길이는 V0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자, V0 사인 세타가 처음 Y방향으로 속도예요. Y방향으로의 T초가 됐을 때 속도는 V0 사인 세타. 끝일까요? 가속도가 남았죠? 가속도 마이너스 GT. 여기에서 X방향으로의 속도를 안 적었네요. X방향으로의 속도는 등속도 운동이니까 그대로 V0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자, 이제 Y방향으로 속도 했으니까 Y방향으로 변이. 여기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 더하기 V0 사인 세타 T. 얘를 잠깐 고쳐볼까요?
자, V0 사인 세타를 V0Y로 한번 고쳐볼게요. V0Y 마이너스 GT. 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더하기 V0Y. 요식과 요식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때요? V0인지 V0Y인지만 다르지 완전 똑같은 식입니다. Y 방향으로는 지금 지표면의 수직 방향으로는 연직 위로 던진 물체와 같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최고점에서의 시간 구해볼까요? 자, 그때 시간을 t1이라고 한다면 t1은 어떻게 구할까요? 저 y에다가 속도가 0일 때 구하면 되겠죠. 자, 똑같이 구해보면 t1은 아까 얼마였죠? g분의 v0래. y방향으로의 처음 속도 g분의 y방향으로의 처음 속도 v0 사인 세타. 자, 두 번째, 이번엔 최고점의 높이 구해볼까요? 최고점의 높이. 자, 최고점의 높이는 여기 거 똑같이 해볼까요? 자, 최고점의 높이는 y에다가 t1을 넣고 계산을 해도 돼요. 근데 이미 구했으니까 한번 이걸 이용해 봅시다. 자, 2g분의 v0. 처음 y방향 속도죠. 처음 y방향 속도 v0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바닥 도착 시간을 구해봅시다.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네요. 자, 바닥 도착 시간 t2. 자, 어떻게 구하죠?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시간 같으니까 이거는 t1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g분의 2v0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여기선 하나 더 해봅시다. 수평 도달거리. 얘가 얼만큼 멀리 갔는지, 얼마나 갔는지, x방향으로 얼마나 갔는지, 얼마나 가서 떨어졌는지, 수평 도달거리. 자, 수평 도달거리가 x방향으로의 변이가 되겠죠. 언제일 때? t는 t2일 때. 자, x방향으로 변이했다가 시간에 t2를 넣으면 되겠죠. r은 v0 코사인 세타 t2. 자, 요 값을 넣게 되면 g분의 2v0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얘를 좀 고칠 수 있겠죠.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로 고칠 수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얘는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최대 수평 도달거리를 얘기해 볼까요? 조금 올리고. 자, r이 최대가 될 때 언제죠? 그쵸?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가 1이 될 때 바로 최대로 멀리 갈 수 있어요. 사인 2세타가 1이 될 때, 즉 사인 2세타가 1이 될 때는 세타가 45도가 될 때죠. 그쵸? 자, 세타가 45도가 될 때 수평 도달거리는 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30도랑 60도랑 수평 도달거리가 어땠었죠? 같았었죠? 세타 값이랑 하나는 내가 세타로 던지고 하나는 내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던졌다면 이 두 개의 수평 도달거리는 같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둡시다. 잘 나오는 거니까. 거리가 같다. 자, 세타일 때랑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때, 30도랑 60도일 때, 40도랑 50도일 때, 요 두 각도일 때 수평 도달거리는 같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가는 때에 날아갈 때 수평 도달거리까지의 시간 아니면 최대 높이 이건 다르겠지만 어쨌든 도달하는 x방향으로의 거리, x방향으로의 거리는 같다는 겁니다.